안녕하십니까. 신동기 인문경영연구소 대표 신동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조직의 멸망 원인은 내부에 있다 라는 주제로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역사에서 여러 아쉬운 사건들 또는 장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아쉬운 이 사건이라고 하면은 저는 고구려의 멸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강대했던 고구려가 왜 망했을까? 그것도 왜 갑자기 망했을까? 아마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굉장히 궁금해 하실 겁니다. 근데 그 원인을 찾아볼 것 같으면은 결국 외부의 힘에 의해서 망한 게 아니라 결국 내부적으로 자멸하고 말았다는 이야기죠. 고구려는요, 중국과 이를테면 맞짱을 떴던 국가입니다. 요령성, 길림성, 흑룡강성, 이 만주 삼성을 호령했던 아주 대국이었습니다. 그래서 612년에 살수대첩 때는 이를테면 수나라가 100만 명이 넘는 군사가 고구려를 쳐들어왔습니다. 근데 그걸 다 막아냈었습니다. 근데 불과 그 뒤로 50년 뒤에 고구려가 망한 거죠. 668년에. 근데 왜 고구려가 망했을까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면은 이 손자병법에서 말하는 불가승제기, 가승제적 여기에 딱 해당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불가승제기란 말은요, 불가승, 이길 수 없는 원인은 제기, 나에게 있고, 가승제적, 이길 수 있는 것은 상대한테 있다. 이렇게 직역해서 말씀드리면은 아마 여러분들 좀 잘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그래서 한문은 이렇게 직역을 좀 하다 보면은 좀 이제 매끄럽게 좀 논리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또는 경쟁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상대방과 싸우는 데 있어서 내가 상대방을 알고 나를 정확히 알면은 최소한 지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 상대방을 알고 나를 아는데 보니까 상대방한테 내가 중과부적이에요. 도저히 해볼 수가 없습니다. 세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그럼 어떻습니까? 그냥 36개 도망을 치는 거죠. 그러면 지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냥 무승부인 거죠. 그래서 불가승제기, 가승제적이라는 것은 내가 상대방을 이겼다면은 상대방한테 허점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내가 만약 상대방한테 졌다면은 나한테 허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경우는 이제 나나 상대방이 미리 대비를 한 것이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손자병법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만은 바로 지피지기이면은 100점 불태다 하는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은 100번 싸워도 위태로워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근데 바로 이러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평범한 진리인데 이런 진리가 고구려를 무너뜨리게 했다는 이야기죠. 이 고구려를 실제 그 망리지로서 고구려를 호령하던 그 영계소문이요, 666년에 죽었습니다. 근데 영계소문이 죽고 난 다음에 영계소문의 아들들이 남생, 남건, 남산 세 명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제일 큰 아들인 남생이 망리지라는 실질적인 권력 자리에 올라갑니다. 근데 어느 때 성을 좀 비웠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바로 둘째 아들인, 그러니까 이제 바로 남생의 밑에 동생인 남건이 이 배신을 일으켜서 배반을 해서 바로 자기가 스스로 망리지 자리에 오른 겁니다. 그래서 밑에 동생인 남상과 힘을 합해서 자기 제일 위의 형인 남생을 공격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남생은 이 당나라로 사람을 보내가지고 자기 아들을 보냅니다. 헌성을 보내가지고 당나라 군사를 이끌고 지리를 안내하면서 이 바로 지금의 우리 이 땅으로 쳐들어오게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남생이 자기 아들 헌성을 통해서 불러온 당나라 군사가 결국 남건과 남산을 죽이고 이 고구려를 침공을 해서 그대로 빼앗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나당연합군 같이 이제 활약을 하면서 고구려가 무너지고 맙니다. 그 해가 668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연도를 볼 것 같으면요, 영계소문이 666년에 죽고 불과 2년 만에 고구려가 불과 2년 만에 급작스럽게 붕괴되고 맙니다. 근데 고구려뿐만 아니고 이 백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삼국시대 때는요, 패권 다툼을 하는데 그 패권 다툼의 핵심, 그 관전 포인트가 뭐냐면은 한강 유역을 누가 확보하고 있느냐 하는 게 최대 관건입니다. 그래서 한강 유역을 확보하고 있는 국가가 강국이었던 거죠.
그래서 삼국쟁패에서 제일 먼저 한강 유역을 확보했던 나라는 백제입니다. 그래서 근초고왕 때는요, 이 백제가 황해도 지역까지 진출합니다. 굉장했던 거죠, 그 세가요. 근데 그 뒤로 이 광개토대왕, 고구려의 광개토대왕 장수왕이 등장하면서 백제가 이 한강 유역을 빼앗기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 이제 백제 계로왕이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백제가 아예 수도를 어디로 옮기냐면은 지금의 공주인 웅진성으로 옮기는 거죠. 이제 그때부터 이제 백제는 고군분투를 해가지고 동성왕, 무령왕, 성왕 해서 479년부터 554년까지 한 75년간 국력을 키웁니다. 그때 마찬가지로 이제 신라도 비슷한 시기 때 지증왕, 법흥왕, 진흥왕 이 3왕에 걸쳐가지고 국력을 쭉 키워가지고 바로 백제 성왕 때, 그 다음에 신라의 진흥왕 때 같이 힘을 합해서 고려를 치는 거죠. 그래서 한강 유역을 뺐습니다. 근데 일단 한강 유역을 뺏어가지고 이제 백제와 신라가 반분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약속을 했었겠죠. 근데 다시 그 다음에 이제 신라가 백제를 갑자기 급습을 해가지고 이 성왕이 바로 백제의 장수인 이제 김유신 장군의 할아버지인 김무력의 칼에 결국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백제가 그때 이제 이 3대에 걸쳐서 75년간에 걸쳐서 예를 들면 국가를 부흥시킨 그게 일시 이제 멈추는 거죠. 근데 거기서 백제가 그대로 무너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왕이라든지 그 다음에 의자왕 때 또 백제가 굉장히 또 진흥을 합니다. 굉장히 국력이 또 좋아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자왕이 이 백제를 결국 그 망하게 한 그런 능력 없는 왕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은 의자왕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의자왕은요 굉장히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의자왕 때 바로 신라와 싸움을 해가지고 이 대야성 그 큰 성도 빼앗고 많은 전과를 올립니다. 그래서 의자왕은 굉장히 영웅적인 그런 카리스마적인 어떤 기질도 갖췄었고 결단성이라든지 그다음 또 해동증자라고 평가를 받을 정도로 굉장히 효성도 깊었다 그래요. 그때는 뭐 효도를 잘 하는 것이 인간이 갖춰야 할 어떤 그 자세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평가 요소였으니까요. 그다음에 고구려라든가 당나라하고도 굉장히 활발한 얘기를 하고 그런데 그렇게 정치를 잘하고 능력이 탁월했던 의자왕이 왕이 된 지 한 15년 정도 지났을 때 그때부터 향락에 빠지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향락에 빠지기 시작을 하면서 그때 굉장히 충신이었던 이 좌평 성충 같은 인물이 간언을 하는데 그걸 듣지를 않았던 거죠. 그래서 결국 좌평 성충 같은 그런 충신들이 감옥에 갇혀서 있다가 결국 죽게 되고 그러면서 주변에 이제 진짜 충심으로 보좌하는 그런 신하들이 하나둘 사라지면서 의자왕의 어떤 그 퇴폐죠. 이제 그런 모습들은 계속 뭐 또 깊어져 가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 신라 공격에 의해서 결국 망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 고구려의 멸망이라든지 백제의 멸망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역사 내용을 자세히 살펴볼 것 같으면은 어떤 외부의 공격에 의해서 망하기 전에 이미 내부적으로 자멸의 길이, 자멸의 늪이 굉장히 깊어졌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조직 마찬가지로 외부 공격이 아니라 내부에서부터 어떤 균열이 생기는 경우 또 내부에서부터 먼저 적이 생기는 경우 이런 경우를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